자, 오늘은 130쪽 해보자, 얘들아. 130쪽. 자, 요번 단어는 우리 입자들의 운동과 상태 변화라는 제목으로, 자, 먼저 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얘들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대부분을 우리가 물질, 물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 물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들이 있어요. 그걸 학년이 좀 올라가면 이제 분자라고 부르는데 1학년 때 그냥 입자 이렇게 그냥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입자들이 어떻게 지금 제목을 보니까 입자 운동한다 그러죠. 그래서 입자의 운동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어. 보통 고체 보면 어때? 멈춰 있는 거 같지?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도 작은 입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모든 상태에서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입자의 운동, 자,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운동한다고? 스스로.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는 것을 입자의 운동. 자, 방향. 무슨 방향일까요? 모든 방향이야.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운동해요. 모든 방향. 자, 고체는 사실 어떤 운동이냐면, 얘들아, 고체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거 같지? 이유가 뭐냐? 제자리 운동을 해. 근데 액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제자리 운동이 아닌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입자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밑줄 한번 치면서 가볼게요. 준비해볼까, 얘들아? 자, 먼저 이렇게 나왔어요.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작은 입자로 되어 있어요. 입자의 운동은 거기 중요한 말. 정지에 있지 않고 스스로 끊임없이 이 말 주시자, 얘들아.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일단 정지에 있지 않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 중요해요. 끊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거기 동그라미 칠게요. 입자 운동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요?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스스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다음, 방향은 모든 방향도 체크하자. 그거의 대표적인 증거를 우리는 이 단원에서 두 가지 배워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거는 증발, 확산 이 두 가지. 입자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대표적인 증거. 증발, 확산은 입자의 운동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증발이 뭔지 아니? 도현이? 도면이? 증발이 뭐지? 증발이 뭐야? 예. 사라지는 거. 예? 사라지는 거. 네, 사라지는 거. 사라지죠. 뭐가 사라져요, 보통? 보통 물 같은 게 사라지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우리 증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산은 뭔지 알아요? 확산. 퍼지는 거. 보통 뭐가 퍼지냐 그러면 냄새가 퍼지거나 아니면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사방으로 퍼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입자의 운동의 증거는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증발과 확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그 입자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언제 입자의 운동이 빠르고 언제 입자의 운동이 느리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조건 뭐가 있을까? 온도 높을 때, 낮을 때? 높을 때. 우리 앞에서 온도 배웠었어요. 그때 온도 차고 따뜻한 정도라고 얘기하면서 온도는 결국 입자의 활발한 정도라고 얘기했어.
결국 입자 운동이 빠르다. 무슨 얘기? 아,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빨라. 예, 맞아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은 활발하다. 높을수록 활발하다. 첫 번째 유의. 두 번째. 입자 있잖아, 얘들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들의 질량이라는 게 다 달라. 질량이 뭐냐고? 그람, 킬로그램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어려우면 입자마다 무겁고 가벼운 이런 입자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뭐가 더 빠르게 움직일 것 같지? 무거운 거, 가벼운 거? 가벼운 거. 그걸 이제 표현할 때 공식적으로 질량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운동은 뭐다? 네. 이 두 가지 영역 요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도 있어요.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누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고체, 액체, 기체. 자, 액체보다는 누가? 기체가 인력이 약해서, 분자끼리 인력이 약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거의 나왔네요. 그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조건, 온도예요. 온도는 밑줄 치자. 높을수록 활발해진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상태예요. 고체보단 액체보단 기체가. 왜? 고체보단 액체의 인력이, 그 다음에 액체보단 기체의 인력이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그 부등호 된 걸 밑줄 쳐볼게요. 그거 이제 거기다가 얘 보면 얼음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보다는 물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할 거고, 물이 증발해서 만들어지는 수증기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더 활발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밑으로 들어가보기. 질량. 자, 질량이 작을수록 빠르다. 밑줄 시작. 작을수록 빠르다. 해서 첫 번째 입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입자 운동이 뭐니?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고? 스스로. 외부에서 어떤 작용이 없더라도 움직이는 걸 얘기해.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모든 방향 사방으로 작용하고 증발과 확산이 있어. 그래서 하나씩 배울 것 같아요. 이제 증발부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니? 그러면 정리해봐. 온도가 높을수록이고, 질량은 어떻게 보면 작을수록이지. 상태는 기체 상태에 가까울수록 더 빠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증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증발. 선생님. 네. 화장실 갔다 와요. 화장실? 예. 자, 방송 사고가 잠깐 있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래서 첫 번째 증거예요. 입자가 움직인다는 첫 번째 증거. 증발 무슨 현상이니 얘들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빨래가 마르는 현상이야. 그 다음에 컵에다가 물 받아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 점점 줄어드는 현상. 정의를 내려보면요. 자, 주로 액체에서 일어나요. 자, 중요한 말, 요거 꼭 들어가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얘들아,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공기 분자가 그 물 분자 하나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무슨 현상? 액체가 기체되는 거 아는 사람? 아직 안 배웠나? 학교에서? 액체 기체되는 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요? 배웠는데. 네. 저희 써볼게요. 기화. 배운 거 같아? 네.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의 기화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 증발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발. 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 증발이라는 게 있고, 이거랑 비슷한 게 있어. 증발, 액체는 기체가 되는 거야.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 맞지?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중에서 기체가 액체가 기체되는 거 중에서 뭐가 있니? 끓음이라는 게 있거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증발과 끓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액체가 있고 이렇게 액체가 있어요. 근데 증발은 여기 지금 선생님 어디에 집중해서 지금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액체 표면에서 이렇게 운동해서 날아갈 때 뭐라 그래? 증발했다 그래. 근데 그 반면 끓으면 물 끓여본 적 있니 얘들아? 예. 라면 먹으려고 물 끓였어요.
물을 끓이면 이 바깥쪽뿐만 아니라 안쪽에서 막 기포 올라오지. 무슨 얘기야? 안쪽 바깥쪽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기화는 뭐라 그래? 끓으려고. 이건 표면에서만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증발은 자 우리 제목이 지금 스스로라 그랬어. 스스로. 이건 스스로 가는 거.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열을 가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인조. 인위적으로 보내는 거 맞아. 이건 강제로 보낸 거야. 강제로 날려보내는 거고 이거는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다 일어날 수 있어. 얘는 물이 끓는다, 액체가 끓는다는 것은 결국 온도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끓는 점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끓는 점 이상의 고온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이거는 모든 온도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는 자연스럽게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이동하는 거고 얘는 열을 가해서 날려보낸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 똑같은 거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얘는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결국 증발요 정의 중에서 중요한 두 글자는 여기 이렇게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거 중요 표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표면에서 자 거기 있는 상황 봐가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책으로 한번 볼게요. 책 정리 130쪽에 2번 증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름종이 향수를 한번 뿌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 증발됐네요. 입장단 스스로 자 액체 맨 마지막 줄 동그라미 시작이라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미줄축을 써볼게요. 기화라고 쓸게요. 기화. 자 왼쪽에 있는 거 설명 확인하면요 입자 모형 지금 책에 있는 그 작은 동글동글한 거 우리가 실제 입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동글동글하게 표현한 걸 입자 모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질량은 물체가 가지는 고유한 양. 아직까지 너무 복잡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질량이 크면 무겁고 질량이 작으면 가볍다 뭐 이렇게 생각할게 우선. 자 증발과 끓으면 공통점과 차이점 맨 밑에 있어요. 별표 치자. 왼쪽 아래 찾았니? 130쪽 왼쪽 맨 아래 왼쪽 거기 왼쪽 그렇지. 거기 별표 쳐볼게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공통점은 액체가 기체가 된다. 차이점은 저 증발은 어디에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끓으면 어디서?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거. 증발은 낮은 온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끓으면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요. 보통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증발돼서 물이 줄어든 거하고 끓여서 물이 줄어든 건 달라요. 증발돼서 물이 줄어든 거는 스스로 운동한 거고 그 다음에 끓인 거는 강제적으로 보낸 겁니다. 자 131쪽 가볼게요. 131쪽 가보자 얘들아. 탕구에 보면 자 저울이 있어요. 거기다가 손소독제 입자를 놨어. 손소독제 주성분이 뭔지 아세요? 알코올이거든요. 에탄올. 자 그거 처음에 놨어요. 처음에 놨는데 가만히 있을 거 아니? 아니면 날아갈까? 날아가겠죠. 증발될 것 같아. 그래서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질량 변화를 관찰했더니 점점 사라지고 질량이 점점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거는 누가 식지 않았어도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저울의 눈금을 확인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질량이 점점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내려가보자. 그 생활 속에 있는 증발에 의해 뭐가 있다? 생활 속에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든다 있지. 빨래가 마른다. 빨래 얘기 나올 수 있고요. 염전이라고 아니 너희들? 염전에서 뭐 만드는데요? 소금 만들 때 어떻게? 바닷물을 증발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빨래, 염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다음 증발의 조건. 자, 조건 생각 잘 안 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들을 생각해보자. 내가 빨래 말리고 싶어. 그때 빨래를 잘 말릴 수 있는 조건을 선생님이 한번 하나씩 던져볼게. 첫 번째 온도가 뭐 할 때? 자, 온도 높을수록이에요. 자, 두 번째
햇빛은 있을 때, 없을 때. 있어. 네, 햇빛이 강할수록이에요. 자, 바람 잘 부는 게 좋니? 안 부는 게 좋니? 잘 네,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또 뭐가 있을까? 습도. 맞아요. 네, 습도가 낮다고? 다른 표현. 건조하다 그래요. 건조. 지금 이제 봄이죠. 얼마 전까지 겨울이었지.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날씨가 건조해. 건조하면 뭐가 문제지? 얼마 전에 큰 거 터졌잖아. 뭐 얘기하는 거 아니 선생님이? 산불. 불이 너무 잘 붙어요. 그래서 습도가 낮으면 증발이 잘 돼. 증발이 잘 되니까 습기가 없어. 습기가 없으니까 불을 잘 붙겠지. 습도가 낮을수록 건조할수록이 있고, 하나 더 얘기하면 표면적이 있어요. 표면적. 자, 물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 얘들아, 이 물을 그냥 놔두면 증발해 안 해? 예. 하지. 빨리 좀 천천히 할까? 검사는 느리게 할 거야. 근데 이걸 엎어서 이렇게 펼쳐버렸어. 어떻게 될까?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증발해요. 이유는 면적이 넓어졌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와 닿는 면적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누구하고?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진 거야. 자, 그래서 131쪽에 있는 거 쭉 가보자 얘들아. 증발이 염전 나왔어요. 그 다음에 껍질 벗긴 감에 물을 증발시켜서 말린 감, 꽃감을 만들었어요. 뭔가 말린다 그러면 뭐야? 증발 현상이에요. 젖은 빨래를 말린다. 고추, 오징어를 말린다. 습기가 없으면은 뭐야? 잘 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말려서 보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오징어, 말린 오징어 얘기하는 거야. 마른 오징어. 다음 비가 온 뒤 생긴 물 웅덩이는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겠지. 다음 별표 치자니까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 방금 얘기해서 거기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네.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온도는 높을수록 밀출지냐. 습도가 낮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과 같은 말이 뭔데? 건조할수록이에요. 다음 바람은 강할수록. 표면적이 넓을수록. 뭐 하나 더 하면 햇빛은 강할수록. 뭐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오른쪽에 증발이 나왔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왔어요. 첫 번째 뭐가 나왔어? 스스로 운동하는 입자가 운동한다는 첫 번째 근거는 증발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근거로 가보겠습니다. 입자가 운동한다는 두 번째 증거, 확산 현상이에요. 확산. 어떤 현상인데 확산해 얘들아? 확산이 일어나는 건 고체의 확산은 없어요. 액체 또는 기체 속 액체, 기체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입자라고 할게요. 분자라고 안 하고. 자, 책에는 입자, 분자라고 안 나오고 입자라고 나왔으니까 입자가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퍼져나가는 현상. 그게 액체 속으로 확산이 있어요. 액체 속으로 확산. 기체 속 확산도 있지. 액체 속 확산은 뭐가 있는데? 잉크 있잖아. 잉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가만히 안 있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색깔이 될 거거든. 뭐 파란 잉크면 파란색. 그 다음에 기체 속으로의 확산의 대표는 냄새지. 냄새가 나네. 저기 엄마가 된장찌개 하셔. 된장찌개 좋아하니 동윤이? 먹으라면 먹는다. 무슨 뭐 죄졌니? 벌칙이야? 된장찌개 먹는 게 벌칙인가요? 먹으라면 먹어? 아, 무섭다. 안 좋아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자, 해서 어쨌든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거, 냄새가 퍼지는 거, 된장찌개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요. 엄마가 저기 주방에서 된장찌개 하는데 냄새 나는 때까지 나지. 확산된 겁니다. 이렇게. 자, 142쪽 보자. 향수병 뚜껑을 열어서 냄새가 퍼져요. 이거
그 다음에 입자가 스스로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현상이라는데 이걸 확산현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확산현상은 액체 속, 기체 속 또 하나 나왔는데 어디 있어? 진공 속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일어날 수 있고 진공이 뭔지 알아요 학생들?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 뭐 어디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냐? 이쪽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 왜? 이 진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방해가 거의 없는 상태. 근데 기체, 액체로 갈수록 입자가 가까워지거든. 내가 통과하기 제일 좋은 건 누구? 진공 속이야. 진공 속으로 기체가 통과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왜? 액체보단 기체. 기체가 더 빠르고.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 중에 제일 빠른 건 누구? 진공 속. 그럼 모든 걸 다 통틀면 기체가 진공 속을 통과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확산의 조건. 그래서 저기 보면 이 나왔고 조건 첫 번째 조건 여기 나왔고 하나 더 쓰면 뭐가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질량이 뭐 할수록 질량이 클수록 작을수록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 속도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액체 속, 기체 속, 진공 속도가 같이 포함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왔고요.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게요. 향수 입자가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계속 퍼져나가네요. 스스로 운동한다는 거 꼭 명심합시다. 왼쪽에 진공에서의 확산이 빠른 이유를 묻는다면 진공에서의 방해가 가장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자, 생활 속 확산에 의해 첫 번째 동그라미 시작이라 기체 속의 확산, 기체에서 기체의 동그라미 시작. 기체는 보통 뭐 냄새 퍼지는 거예요. 피톤치드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부엌에서 뭐 하면 부엌에서 뭐 하는지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어. 마약 탐지견 걔가 마약 냄새를 맡고 찾는 거죠. 확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자모기향을 피우면 모기향 성분, 모기향 냄새 나지 얘들아. 확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냄새가 퍼지는 게 대표적이고. 다음 밑에 생활 속 확산에 의해서 액체 속으로 확산, 액체 속으로 액체라고 되는 뜨거운 물에 티백을 넣었어요. 티백이라고 아니? 그 녹차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걸 넣었어요. 그러면 저으면 더 좋지. 근데 젖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쭉 퍼져 나가거든. 그래서 티백을 넣었어요. 차를 우려내는 것도 확산이다. 액체 속 설탕 덩어리 넣었어요. 이렇게 덩어리 한 군데 넣고, 근데 저으면 더 빨리 섞이는 건 맞지 얘들아. 젖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다 퍼져 나가거든. 이런 것들. 다음 133쪽으로 넘어가면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 가만히 있어 아니면 움직여? 움직이지. 언제까지 움직이냐의 답은 전체가 다 골고루 변할 때까지. 그래서 잉크가 퍼져나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확산 관찰하기 133으로 넘어갔습니다. 확인해보세요. BTB 용액을 일정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렸어요. 중앙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뚜껑을 덮어요. 봤니? 얘들아? 펠트링 접시 안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한다. 중앙에 식초 방울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차례면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얘기. 얘들아, 식초 있잖아. 식초는 산성이야. BTB 용액. 우리가 이제 과학책에서 많이 만날 BTB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자. BTB 용액은 어떤 용액이냐? 얘를 이렇게 불러요. 지시약이라고 불러요. 지시약. 왜 지시약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변하거든. 산성에서 노, 중성에서 초,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해요. 이렇게. 그래서 노초파 이렇게 변화가 생기면서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알아보는 거거든. 근데 그 실험 장치를 다시 보자 이제. 아니 얘들아, BTB 용액을 일단 떨어뜨렸어. 식초를 우선 가운데 놨어요. 식초는 무슨 성이게?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서 뭘 것 같아요? 식초 신맛 나지. 신맛 나는 산성이거든. 그래서 식초 성분 가운데 떨어뜨렸으면 식초에서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증발하면서 이렇게 결국 퍼져나가기 시작해. 어디로 퍼질 것 같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답은 모든 방향이야.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퍼지니까 결국 식초가 퍼져나가는 순간 BT 병역하고 만나면 어떻게 색깔을 바꾸거든. 자, 거기 볼게요. 자, 밑줄 거기 치셔야 돼요. 가까이 있는 1번 봐봐요. 1번 동그라미.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차례대로 밑줄 시작. 찾았니? 어딘지 알고 있어요? 탐구야, 탐구. 탐구에 1번 동그라미. 가까이 있는 BTB 용액부터 차례대로. 다음 2번. 모든 방향으로 밑줄이자. 모든 방향. 모든 방향. 정리는 확산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걸 확인했어요. 여기서 이 실험의 결론은 결국 확산은 모든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 다음 3번 별표 치지 얘들아.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는 조건 찾았니? 첫 번째 상태 온도 높을수록 밑주시면 되겠네. 다음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가장 빠른 건 항상 기체야.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 다음, 이때 질량은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밑줄 시작. 찾았니? 다음, 매질의 종류. 그래서 매질, 매개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결국 주변 한정을 뜻해. 매질은 매질이 뭐냐? 매질이 기체냐 그러면 기체 속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매질이 액체냐 그러면 뭐야? 액체 속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통과하기가 제일 쉽다 그랬지 선생님이? 어디? 기체보다 더 빠른 거 있는데 진공. 그래서 거기 부등호로 돼 있는 거 있지. 매질 종류. 액체 속보단 기체 속보단 진공 속으로 돼 있는 그 부등호 표시를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향수 냄새도 이런 공기 중에서보다는 진공 상태에서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른쪽에 BTB를 했고요. 매질은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염화수소와 암모니아의 확산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거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관을 준비해요. 관에다가 선 같은 거 이렇게 껴요. 오른쪽이 암모니아라고 나왔나요? 왼쪽이 암모니아예요. 학생 봐봐요. 여기 진한 암모니아 수를 여기다 준비했어요. 이쪽은 솜에다가 진한 염산이라는 용액을 묻혔어요. 실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암모니아 수에서는 암모니아 기체가 확산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진한 염산에서는 염화수소 기체라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얘네 둘이 만나서 만든 게 있거든. 얘네 둘이 만나면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흰 연기처럼 보여. 이 흰 연기는 누구하고 만나야 된다고?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야. 흰 연기의 정체는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에서 염화암모늄이라 돼요. 염화암모늄을 만들거든. 이게 흰 연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이 흰 연기가 어디에 만들어졌니? 정 가운데 만들어졌니? 아니지. 어느 쪽에 치우쳤지 약간? 이쪽 염화수소 쪽에 좀 치우쳤어. 그래서 정 가운데였으면 뭐야? 확산 속도가 같았다는 건데 누가 더 빨리 왔어요? 얘기 좀 해봐요. 누가 더 빨리 왔어? 암모니아예요? 염화수소야? 답은? 염화수소. 아니지. 염화수소 이만큼 올 때 암모니아는 이만큼 온 거거든요. 결국 암모니아의 확산 속도가 염화수소보다 빨랐던 거야. 왜 그랬을까? 이 실험에서 하고 싶은 말. 왜 그랬을까? 다시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더 빨리 확산했거든? 왜 그랬을까? 실험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너희들이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더 질량이 클까? 누가 더 질량이 클 것 같아? 빨리 왔던 암모니아야, 늦게 오는 염화수소야. 답은 염화수소. 실제 그래요. 암모니아는 너희들 이제 식을 아직 몰라서 그런데 NH3 이렇게 쓰고 염화수소는 HCl 이렇게 쓰거든 얘들아. 실제 이 값들을 계산해보면 얘보다 훨씬 가벼워요. 얘가 무겁다는 얘기.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만큼 확산하는 동안 염화수소는 이만큼밖에 확산하지 못했다. 이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그 그림에서 있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거기서 밑줄을 치려면 맨 마지막에 한 세네 줄을 쳐야겠죠. 이것은 자 암모니아 입자가 염화수소 입자보다 질량이 작아서 더 빠르게 확산. 밑줄 치자.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오른쪽 아래 그림 마지막에 있는 한 세 줄 있잖아. 그 밑줄 쳐야 돼요. 이거 다 쳤으면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괄호 높이. 다 했어? 자, 확인해보자. 개념 빌드업 첫 번째,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은 증발이라고 한다. 다음,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은 확산이라고 한다. 자, 한번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써보자, 얘들아. 운동. 잘했니, 도균이? 예. 다음, 넘겨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우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입자는 스스로 운동을 해. 그 증거는 첫 번째는 증발 현상이고, 두 번째는 확산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온 게 이게 상태 변화인데, 그러면 상태를 먼저 알아야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뭐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어. 구별을. 첫 번째 무슨 상태? 딱딱하고 막 그런 상태 뭐라고 하지 않냐 얘들아? 첫 번째 뭐? 고체. 다음. 좀 말캉말캉하고 출렁출렁하고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태 뭐라 그러지? 액체. 눈에 잘 안 보이는 상태야 이거는. 무슨 상태? 기체. 그래서 물질은 세 가지 상태를 갖고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 일단 써볼게요 선생님이. 세 가지 상태 뭐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모양이 어때요 학생들? 고체는 모양이 쉽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바뀌어? 모양이 일정해요. 부피는 양은 막 말하겠다 저거다 하냐 안 하니? 부피도 일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요거에 비해서 액체하고 볼게요. 액체는 모양이 뭐야? 너 물 모양이 뭐라고 생각하니 도균이? 물은 뭐 어떤 모양을 갖고 있지? 물의 모양은 하트야? 세 모양? 네 모양? 모르겠어요. 그 정답이에요. 액체는 변해요. 뭐가? 모양이 뭐에 따라 변할까?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액체 모양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변한다 그래.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 야, 부피는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동그란 여기 병에 넣었던 걸 길쭉한 병에 넣으면 동그랬던 모양이 길쭉해지는 거 맞거든. 그렇다고 내가 동그란 데다 500ml 넣었던 걸 길쭉한 데다 넣으면 500ml가 600이 되고 뭐 더 줄거나 그러지 않지. 일단 모양은 변하는데 부피는 일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그 반면 기체, 산소 기체의 모양 선생님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일정하지 않아? 산소 기체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서 이것도 변해요. 둘 다 뭐에 따라 변해? 그러면 뭐에 따라 변해요? 담는 그릇에 따라.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 그다음 산소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산소의 부피도 사실 작은 통에 넣으면 작은 부피, 큰 통에 넣으면 큰 부피가 되거든. 이것도 변함. 자, 큰 분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고 액체는 부피는 일정한데 모양은 변해요. 기체는 둘 다 변해. 이때 흐르는 성질이란 말이고 여기 액체는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이 뭐냐? 그 출렁출렁 같은 그 움직임을 낸 게
유동성이라고도 부르지. 흐르는 성질이 있어. 근데 고체는 흐르는 성질 없지. 출렁출렁하진 않지. 자,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만약에 우리가 입자 모형으로 그린다면, 만약 고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자, 봐봐요. 고체를 요렇게 최대한 어떻게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 좀 그렸어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액체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맞지, 얘들아? 좀 더 가까이, 좀 더 멀리. 네, 조금 더 멀리 가요. 그래서 이거보단 좀 더 활발한 상태. 기체를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좀 더 멀리 퍼뜨려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고 살짝 불규칙해졌어. 좀 더 불규칙해졌어요. 운동은 가장 둔한 상태. 좀 활발해졌어요. 이거 매우 활발해진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고. 부피는 가장 작은 상태. 중간. 부피가 가장 커진 상태.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다는 걸 확인해보자. 134쪽 봐봐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구별할 수 있어요. 거기 고체, 액체 또는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다른 특징. 고체 상태부터 펜 준비해봐요. 자, 흐르는 성질 없어. 만져봐서 알잖아. 단단해. 그 다음에 담는 용기에 관계없이, 자, 그 뒤에 있는 거 해주시면 돼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 다음 액체 뭐 물 생각하세요. 주스 생각하세요. 물과 주스 보시면요, 일단 흐르는 성질이 있어요. 흐르는 성질, 그 유동성에 찰랑찰랑 그런 느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물 모양 우리가 정의할 수 없지. 컵 어느 컵에 담느냐에 따라서 결국 모양이 다 달라질 수 있지. 그렇다고 뭐 양이 많아지면 적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모양이 달라지지만 부피는 일정하다. 밑줄 시작.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면 부피가 일정한 상태. 기체는 둘 다 바뀌어.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과 부피가 달라진다. 밑줄 시작. 다음 3번에. 그래서 모양을 한번 보시면요. 결국 고체는 가까이 있어요. 고체는 힘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인력 가장 강한 상태. 액체는 조금 더 멀어졌어요. 기체는 완전히 멀어진 상태.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하네요. 가깝다, 비교적 가깝다, 매우 멀다. 규칙이야? 좀 불규칙이 됐네요. 액체에서는. 기체는 완전 불규칙 이렇게 할 수 있고, 입자 운동 둔하다, 좀 활발해졌어요. 자, 고체 입자의 운동은 체크하자. 134쪽에 맨 아래 고체 입자의 운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체는 입자가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근데 어디서 움직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자, 제자리에서 진동, 이거 밑줄칠게요. 액체, 기체는 여기저기 막 가는데 고체는 여기저기까지는 못 가고 어떻게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만 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음 135쪽 가볼게요. 액체하고 기체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서 주스하고 공기를 주사기에 담아서 앞에는 막았어요. 그래놓고 압축시키면 주스는 어때? 압축이 잘 돼야 안 돼? 주스는 거의 부피가 안 변하지. 공기는 좀 변해. 부피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체가 액체에 비해서 부피가 더 쉽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빈 공간이 더 많거든. 내려가 보자. 자, 첫 번째 고체를 표현하는 방법. 테이프하고 컵 있지, 얘들아. 거기다가 붓을 넣고 그냥 가만히 놔뒀어. 고체야. 근데 그걸 살짝 흔들었어. 액체가 됐다가 많이 흔들었어요. 그러면 기체가 되지. 수업 시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딱 앉아 있어. 고체 상태야. 이제 무슨 시간이 되지? 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살짝 움직이게 되더라. 여기저기 움직이고 액체 상태야. 끝났어요. 수업이 끝났으면 다 집에 가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념 빌드업을 풀어볼게요. 하윤 학생이 보고 있겠지만 하윤 학생이 없으니까 적막하네요. 좀 그렇지 않냐? 맨날 하윤 학생하고 맨날 아닌가? 잘 매겨요. 자, 그거 해보자.
있냐 하윤? 졸고 있는 거 아니니? 졸고 있지 너. 너 딱 졸고 있, 딱 걸린 것 같아. 자, 개념 빌더 같이 볼게요. 모양이 달라지지만 부피는 일정한 상태는 언제라 그랬어? 액체. 자, 매우 규칙적이라 그랬어요. 자유롭지 않은 고체. 그 다음에 주스하고 공기가 나왔네요. 주스는 액체, 공기는 기체인데 부피가 쉽게 변하는 건 기체. 그래서 공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냐 이거. 그냥 오토 받았지 저번 주. 예. 어디 누구래? 어디 있어? 이거야? 이거예요. 되게 많습니다. 응? 상태면은 다음 거네. 오토 기준으로는 맞지? 모르겠어. 그렇지. 맞네. 자. 상태까지만 일단 오늘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140쪽을 펴보자 얘들아. 140쪽. 140쪽 폈니? 탐구를 보시면요. 앉아있는 학생들은 눈을 감았대. 자, 탐구 과정 한번 볼게요. 앉아있는 학생들은 눈을 감고 교실의 학생 모두를 한 화면에 담는 영상 촬영을 시작했대. 학생 한 명이, 상황 보세요. 학생 한 명이 교실의 한 지점에서 팝콘이 담긴 밀폐용기의 뚜껑을 열고 팝콘 냄새 열면 어떻게 될 건데 팝콘 냄새가 막 퍼져나가겠지. 그 구수한 냄새. 그 냄새가 나자마자 손들기 했어. 손들기 난 냄새 나는데 이렇게 손을 들었다 얘들아. 알겠니? 그리고 손든 순서를 확인했어. 뭘 알아보는지 알겠니 얘들아? 냄새가 퍼지는 거. 냄새가 저 먼 곳부터가 아니면 가까운 곳부터가. 가까운 곳부터 사방으로 퍼지는 게 맞겠지. 근데 거기 이제 또 이제 애매한 건 이런 실험 하다 보면 코가 막히는 애도 있을 것 같고 냄새에 민감하거나 덜 민감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명한 건 가까운 데부터 냄새를 맡았을 거고 방향상으로는 모든 방향으로 거의 같은 시간에 그 손을 드는 게 맞겠지. 보통 그런 특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학생부터 손을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결국 다 퍼져나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체에 퍼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밑에 탐구 하나 더 나왔는데요. 빨대 한쪽 끝을 마개로 막은 다음에 암모니아수 묻힌 솜을 넣고 끝을 막는다. 그리고 종이의 색 변화를 관찰하는 시험이 나왔네요. 그랬더니 빨대 속으로 천천히 확산하겠지. 가까운 쪽부터 먼 쪽까지 너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점프 뛰진 않아요. 확산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두 개 해보자. 140쪽을 해보자.
됐습니다. 잘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140쪽. 밑에 있는 1번. 윗 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 표시를 해라. 라는 문제인데, 1번부터 답은, 1번. 팝콘 냄새 확산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맞죠? O.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바람에 의해 퍼져나간다. X. 거기 유의점을 보시면요, 창문 다 막으래. 왜? 바람 때문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바람이 없더라도 스스로 퍼져나가는 거니까 X예요. 그 다음 마지막. 팝콘 용기 뚜껑을 연 위치가 달라도 손든 학생의 순서는 같을 거야? 아니지. 가운데서 하면 가운데 학생들부터 손을 들 거고, 저 끝에서부터 하면 어떻게? 끝에부터 들겠죠? 답은 OOXX. 다음.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자, 펜 들고 준비해 볼게요. 젖은 우산이 마른다. 무슨 현상이니 얘들아? 증발이에요. 증발 쓰자. 두 번째. 아침에 풀잎에 그 이슬이 맺히는 건 우리가 상태 변화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과정이거든. 상태 변화 나오겠지만 그건 액화 현상이라고 해. 액화. 상태 변화야. 액화라고 한번 쓰자. 액화 알아 몰라? 액화. 액화. 자, 액화는 우선 쓰시고요, 학생들. 그 다음에 디귿. 꽃가게 앞을 지날 때 꽃향기가 나는 거 뭐라고 쓰려야 될 것 같아요? 확산. 디귿은 확산이에요. 물에 설탕 넣고 가만히 두었대. 근데 전체가 퍼져나갔대. 이게 무슨 현상이냐? 확산. 결국 스스로 운동한다는 증거는 증발과 확산이거든. 증발과 확산을 답으로 하면 답은 4번 되겠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시작했는데요. 일단 하영 학생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오늘은. 140까지 다 풀었고, 지금 원래 그 상태 변화는 다음 시간 내용이에요. 오투 기준으로 보면 상태 변화는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묶여져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 끝난 거예요? 과제도 어디까지 해야 돼요? 과제 오투 과제를 할 때 어디까지 하셔야 되냐면 여기 단원 2까지가 아니라 이제 몇 쪽까지 하면 돼요? 109쪽까지 풀어오는 게 맞아요. 이번 주 숙제 109쪽. 시험 대비 문제도 풀어야 돼요. 여기 뒤에 써놔야지. 또 못 들었다 뭐 어쨌든 할 것 같아. 과제는 근데 그거 끝난 거예요? 이제 문제 풀어야죠. 하이탑 문제 풀어야죠. 맞지? 네. 근데 미리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하이탑에 있는 상태 변화를 못 한 거예요 오늘.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오트에 맞춰서 봐요 우리는. 109까지.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문제도 해와야죠. 시험 대비 50조 뒤에 있는 오토 시험 대비라고 되어 있는 뒤에 그거 50까지 요거 보이니? 요 화면이 약간 찌그러져 볼 거예요. 자, 우선 뭐하냐? 하윤이도 같이 풀어봅시다. 어디냐? 넘겨보자 얘들아. 146쪽 146쪽 넘겨보자. 자,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하세요. 146쪽 147쪽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146부터 해서 147 두 페이지만 먼저 하자. 146, 147.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은데.
그래? 누구 맘대로? 문제 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뒤에도 저기 있잖아요. 서술형도 그러면 뭐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얘들아 일단 146, 147 여기 두 페이지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얘기해. 예. 확산이 음. 진공에서는 일어나지 않나요? 진공에서 안 일어나냐고? 예. 더 잘 일어나지. 아,
자, 오늘은 결석생에 있어서 풀이하겠습니다. 채점하세요. 여기 이걸로 해. 자, 하윤이도 채점하자. 채점하면서 선생님 풀이를 할게요. 결석생에 있어갖고. 자, 146조. 자, 첫 번째 문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답 뭐라 했니? 1번, 그 다음에 5번. 증발이라 그랬어요. 이거 증발 현상인데 액체에서 기체로 되는 거 맞지? 그래서 1번. 표면에서만 일어나니까 2번은 잘못됐어요. 액체 내부의 입자는 운동하지 않는다. 아니야. 끊임없이 운동한다가 맞아. 다음 4번에 시간이 지나면 액체는 점점 줄어드는 게 맞겠지. 답은 1번, 5번. 다음 2번.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0점 맞추고 손소독제에 떨어뜨리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거 아니니 얘들아? 점점 감소하겠지. 증발됐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 되겠어요. 2번. 저울의 숫자는 작아진다가 맞아. 기억 잘못했어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니을 맞고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실 날아갔으니까 변한 게 맞아요. 다음 3번. 한쪽에 에탄올을 넣었어요. 에탄올을 살짝 떨어뜨리는 순간 어때? 그쪽으로 기울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증발되면서 그걸 볼 것 같아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하준이라는 애 어때? 하준이 맞았니? 하준이 이상한 애네. 틀렸네. 계속 유지대가 아니라 어떻게 기울어진 뒤 시간이 지나면 원래 다시 수평을 찾아. 이게 맞겠지? 연하 맞아요. 연하 역시. 자, 3. 선우. 오늘 그 입자의 운동에 기본적으로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끊임없이 스스로 끊임없이 중요해요. 답은 2번. 맞았어? 다음 4번에서 꽃감을 말린다. 증발시켜야 되지 얘들아. 증발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현상하고 상관없는 걸 한번 찾아보자. 다 증발인데 증발 아닌 게 있는데 누구지 얘들아? 3번은 뭐라 그래야 되지? 확산. 3번에 확산 쓰자. 다음 5번.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답은 5번 되겠어요. 5번.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어느 한 방향 아니야. 모든 방향이야. 바람이 불 때만 아니야. 계속 일어나는 모든 방향 끊임없이 정지하지 않고 온도가 높으면 빨라. 진공에서는 더 빨라. 답은 5번. 다음 6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입자가 막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입자의 크기는 변함이 없어요. 답은 4번. 다음 7번. 잉크방울 떨어뜨렸어요. 거기에다가 퍼져나가는 모습 나타낸 건데 물 표면에서만 운동한다.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퍼져요. 다음 물 속에 있는 잉크 입자의 개수가 많아진 건 아니고 이렇게 모여있던 게 흩어진 거예요. 지금 잉크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발과 확산이 스스로 운동하는 거니까 답은 2번. 자 8번에 만능 지시한 거기다 한쪽 놓고 암모니아수 묻히고 그 다음에 막고 결국 색 변화를 볼 거예요. 확산하면서 색이 변해야 되거든 얘들아. 답은 전체가 동시에 아니지.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기억 잘못됐어. 니은 디귿 맞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 자 9번. 증발하고 확산하고 구분해서 쓰라냈어요. 증발은 가다. 확산은 나라. 이 두 가지가 맞겠죠. 그 다음에 10번.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정답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고체가 흐르는 성질이 있나? 없지. 흐르는 성질은 고체는 없어. 그래서 틀렸네요. 2번. 액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다. 여기 액체 한번 보세요. 액체는 부피가 일정한 건 맞는데 모양이 변해. 잘못됐어요. 다음 3번 맞고 기체는 퍼져나가서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공간을 채워요. 다음 4번에 입자연의 가장 활발한 상태는 누구지? 기체. 가장 규칙적인 상태는 고체이다 그랬어요. 5번 맞네요. 답은 3번, 5번. 다 맞았네? 다 맞아서 자랑할 사람이 없구나. 자, 어쨌든 넘겨보자. 있었어요. 바로 작업했죠. 자랑했을 텐데 맞지? 도균이 다 맞았대. 안 궁금하니? 안 궁금하대. 자,
150쪽으로 가보자. 마찬가지 150쪽이 실력 강화 문제. 어디까지 해보냐면요, 학생들 한 페이지만 하자. 105 아니야, 한 페이지만 하면 되겠네요. 150쪽만 해보자. 150쪽. 1, 2, 3, 4번 150쪽 그거 해보세요. 선생님, 이게 질량이 요마수소가 높은 걸까요? 암모니아가 높은 걸까요? 선생님은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그걸 파악하는 걸 거야. 거기 봐봐. 자, 도균 학생이 3번 문제를 물어본 것 같은데 맞지? 3번에서 연기가 어느 쪽에 생겼니? 가운데 생기진 않았죠? 누구에 가깝게 생겼어요? 염산. 아니. 진한 염산 쪽에 가깝게 생겼지. 진한 염산에서 나오는 기체가 염화수 기체라고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봤어요? 그림 밑에? 그럼 선생님 물어볼게요. 연기가 진한 염산 쪽에 생겼어.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왔니? 누가 더 많이 이동했어?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인데, 암모니아의 확산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는 암모니아가 질량이 더 뭐라는 얘기야? 크다 작다? 크다. 무거운 게 빨라? 가벼운 게 빨라? 가벼운. 가벼운 게 빠르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질량이 더 작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더 많이 이동한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빠르게. 이해함? 예. 네. 됐습니다. 됐어? 자, 150쪽을 확인해 볼게요. 150쪽 다 했나? 하윤이 다 못했으면 잠깐 일시 정지해 놓고 다 하고 들으면 돼요. 거기 150쪽 1번 몇 번 나왔어요? 답은 4번 가 다에서 모두 액체 X의 양이 줄어드는 건 맞죠? 가는 증발이야. 나는 증발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네. 다는 끓음이라고 써야 돼요. 다에다 끓음이라고 쓰자. 다가 끓음인 거 알고 있었니 얘들아? 안쪽에서부터 나와요. 다음 2번의 답은 몇 번? 4번 2번의 4번. 자, 4번에 보면 습도가 높을수록 향수 현적이 빠르게 사라진다. 증발이 빠른 조건은 습도가 높을 때가 아니라 뭐야? 낮을 때야. 건조할 때 더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답은 4번.
그래서 3번은요, 다시 한번 보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화수소보다 더 빠르게 확산했고, 그걸로 해석을 해보면 암모니아의 질량이 염화수소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틀어서 답은 2번 반대로 됐죠. 그 다음 4번에서 가와 나의 주사기 속 기체 입자에 대한 설명, 입자의 크기 확인해 보세요. 일정한 데서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 피스톤 눌렀다 그랬어요. 입자의 크기는 양쪽이 서로 같다. 이게 맞아. 다음 입자 사이 거리는 누가 크니? 부피가 큰 가가 커요. 니은 답, 니은이 아니라 나가 더 크다 그랬는데 가가 더 크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 니은은 잘못됐고 종류도 같고 크기도 같아요. 딕은 맞아요. 딕은 맞고 마지막 마찬가지로 모든 입자는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습니다. 답은 딕은 리을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넘겨보자. 서술. 자, 서술형까지만 하면 우선 이 책에 있는 거 거의 다 하겠네요. 거기에서 152쪽. 자, 120쪽에 답 두 문제밖에 없네요. 1번, 2번. 152쪽에 1번, 2번만 하자 얘들아. 그러면 진도 아예 끝. 요 책은 끝. 요 책은. 진도 없어요, 오늘 더 이상. 예? 152쪽에 1번, 2번. 해보자.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숙제 아닌가요? 여기서 하면 숙제가 없어지는 거지. 보통 여기서 보통 안 한 거야? 예. 저 그냥 금요일날 저녁에 하는 게 더 편해서. 그랬구나. 그랬던 거구나. 그런 거였구나. 자습실에서는 할 것만 하고 아금하고 집에 간다고? 쉬는 느낌. 아금하고 논다고? 거의 이놈의 새끼. 자습실 안 하는 데 있으니까 같이 떠들면서. 이 나쁜 놈의 새끼. 다음은 얘기해요. 네.
됐습니다. 자, 152쪽 1번, 2번만 우선 확인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거기 보시면요, 이제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거기 있는 말들을 잘 적절히 넣어서 쓰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공통적인 까닭이라 했어요. 가부터 한번 보자. 마른다, 이거 뭐니? 이거 옆에 쓰자. 증발. 나는 냄새를 맡는다. 무슨 현상이라 했지? 이거는? 확산. 다도 확산. 나하고 다가 좀 다른 점은 나는 기체 속으로 확산, 다는 액체 속으로 확산이에요. 자, 그랬을 때 공통적인 까닭은 이 오늘의 제목이네요.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이야 라는 말로 써야겠죠. 그래서 가는 증발, 나와 다는 확산 현상인데 모두 입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뜻으로 썼어야 돼. 이렇게 썼어? 끊임없이는 안 붙여도 되는데. 스스로는 썼어? 스스로? 스스로요? 끊임없이 붙이자. 스스로 끊임없이 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고요. 움직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음 2번. 요거 식초 가운데 떨어뜨리고요. 식초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BTB하고 만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 거예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변한다. 노란색으로 어디서부터 보냐? 중심에서부터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지. 확인했어. 변하는 방향을 쓰세요. 답은 가까운 중심에서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방향 모든 방향이야. 모든 방향 쓰지 얘들아. 썼니? 예. 색이 변하는 까닭. 식초가 무슨 성? 산성이라 그랬지. 그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 식초 입자가 가만히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퍼져나가기 때문이야. 답은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세트산 입자가 아세트산 이제 식초의 입자 이름이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입자가 스스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고 쓰면 되겠죠. 줄여서 뭐라고 해야 돼? 확산된 거야. 여기까지 우선 하시고 숙제는 여기 다시 한번 오투는 109쪽까지 시험 대비는 50쪽까지야. 하윤 학생 요거 하시고 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는 꼭 오기를. 빠이.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써 끈 거 아니에요? 응.